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계양소방서 의용소방대 김미란 대원이라고 합니다. 대원 박경태입니다. 강의 잘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어플을 썼는데 과했죠. 요즘 어플이 너무 미인을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강의에 앞서서 그래프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정말 심각하죠. 언젠가 인구 감소로 없어지는 나라가 될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 우리에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심장 정지 시 수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알려드릴게요. 10%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작고 소중한 가슴을 살리는 우리 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선뜻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도 반드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살리는 멋진 히어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동맥을 짚어보니까 맥박이 없었고 호흡도 없길래 거기 있던 직원들과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고 바로 CPR을 시작했죠. 태권도장에서 관장 A씨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5살 어린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급성 심장정지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가 늘고 있지만 생존율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심정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주의. 네, 정말 안타까운 뉴스죠. 다시 한번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아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가로 시작해서 소아 심폐소생술의 방법, 소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고 성인과 달리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게 혈액을 순환시켜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보내주는 정말 알고 계신 것처럼 중요한 응급처치술이죠. 그래서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가장 원하는 부모 교육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댁에서 반복 연습을 하신다면 누구나 응급사항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아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내용만 보고 계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다면 주변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의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태야! 왜 그래 경태야! 많이 보셨죠? 대부분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너무 당황하시니까 아이를 끌어안거나 흔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의 경추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의식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의식하게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시행합니다. 경태야! 아이고 저런, 우리 경태가 반응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심정지를 의심하고 빠르게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기 여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자동 제세동기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경우라면 저희 휴대폰 다 있으시죠? 스피커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가슴 압박입니다. 아이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아이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 상의를 벗깁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시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꿈치를 사용하셔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슴 압박 위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바로 찾으실 수 있을까요? 명치 바로 위라고 기억하시는 게 응급사항에 훨씬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성인과 달리 소아의 경우는 한 손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 손은 가슴 압박을, 한 손은 머리를 살짝 눌러서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을 이렇게 수직으로 펴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그리고 가슴 압박 깊이는 4에서 5cm로 진행하는데요. 이때 빠르고 강하게 30회 반복하여 눌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꿈치를 이용한다는 점이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질식성 심정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과 함께 인공호흡을 실시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는데요. 인공호흡은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들고 이마를 눌러 짧게 후 하고 호흡을 넣어주면서 가슴이 상승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가슴이 상승되지 않더라도 인공호흡은 2회만 실시합니다.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자동 제세동의가 도착한다면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동 제세동의란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 리듬을 원활하게 돌아오도록 돕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사용 방법은 전원만 켜면 사실 설명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만 아시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제가 나온 김에 사용법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켭니다. 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하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가슴과 옆구리 부분에 부착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용 패드를 앞, 뒤에 부착합니다. 만약 소아용 패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성인용 패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앞, 뒤에 부착한다는 점입니다. 부착 후에는 분석 중이라는 안내 멘트가 뜨게 되실 거예요. 이때는 구조자와 모든 주변인들, 아이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만약 리듬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제세동이 버튼이 깜빡이면 눌러서 시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주변인 모두 아이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세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듬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기존대로 가슴 압박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성인과 달리 소아의 경우에는 몸집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성인 경우에는 두 손으로 5에서 6cm로 가슴 압박을 진행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4에서 5cm 깊이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호흡실도 중요한데요. 과도한 호흡량은 아이의 폐손상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호흡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네. 저 혼자 너무 떠들진 않았나요? 그러면 잘 들으셨는지 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에 저희 선물 준비해 왔으니까요. 아시는 분 손 빨리 들어주세요. 다음 중 소아 심폐소생술과 연관된 모든 것을 고르시오. 2번, 3번. 네, 정답입니다. 2번, 3번. 한 손으로 그리고 패드는 앞뒤에 부착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네일아트 받은 예쁜 아가씨의 손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의 손일까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의정과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달라졌어요. 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앞으로 작고 소중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멋진 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